안녕하십니까. SK 주식회사 CNC의 애잘 코치 심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보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네, 제가 남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동안 SI 현장에서 실제 애자일을 적용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자일을 SI에 적용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애자일을 이제 SI에 처음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SI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성공 사례가 크게 알려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조언을 구했지만 뾰족한 정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제 큰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SI에서도 애자일을 성공을 했다더라.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은 네,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SK 주식회사 CNC가 그동안 애자일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그 2010년 초반에 저희가 잠깐 애자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스타트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흩어져 있던 애자일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체계를 정립을 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업 12년 동안 개발만 하고 PL 정도만 했었습니다. 애자일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었고요. 회사를 변화시키자라는 큰 꿈을 가지고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를 바꾸겠다.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조인을 현재 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16년에는 제가 그 프로젝트 돌아다니면서 애자일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라고 부탁을 많이 하러 다니던 세일즈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는요. 조그만 성공을 이뤘습니다. 프로젝트 작은 거 하나 성공을 해서 좀 고무되어 있던 시기고요. 이때 한 팀을 넘어서 두세 팀 정도 코칭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갑자기 한 팀에서 두세 팀으로 늘어나니까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 실패가 오는 날에 저의 진화된 코칭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8년에는 작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SK텔레콤의 모바일 T월드라는 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현재 텔레콤과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다 애자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IT뿐만 아니라 금융권, 제조까지도 다들 애자일을 선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자일에 대한 관심도가 2017년도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력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애자일 코치와 스크럼 마스터를 양성을 하고요. 디자인 싱킹과 데브옵스와 접목을 해서 애자일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영역도 더 브로드하게 확장하던 시기가 올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CNC에서는 왜 애자일을 하려고 할까요? SI에서 그렇게 힘든데. 첫 번째로는 고객 니즈입니다. 저희는 B2C 회사가 아닙니다. B2B 회사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텔레콤, 브로드밴드 여러 가지 고객사들은 B2C를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개발을 계속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의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비즈니스 애질리티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 즉 애자일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달라는 니즈가 엄청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행입니다.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애자일 1R인데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네, 시장에 공통된 여러 가지 흐름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유행을 따라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예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성공입니다. 좀 유능한 PM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기간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좀 애자일로 하면 프로젝트를 좀 성공하는 데 더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교육 효과, 저희가 구성원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때 얻었던 교육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때 얻었던 에너지를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가서 풀어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팀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팀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서 저희가 포인트 코칭만 해드렸는데도 되게 잘하고 있는 팀이 요 교육 효과에 의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도구입니다. 옆 팀 보니까 지라 컨퍼런스를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야 일하는 것 같네. 지식을 잘 모으고 있네. 네, 이런 거 보시고 우리는 애자일 잘 모르겠지만 협업 도구 요거 좀 세팅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협업 도구를 깔아서 해드리고요. 약간의 양념을 가미를 합니다. 스프린트 체계에 있으면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우실 텐데 스프린트 체계를 한번 넣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데일리 스크럼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협업 도구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 소통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라고 이제 협업 도구를 미끼로 저희가 애자일을 좀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SI에서의 애자일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I는 계약과 범위와 일정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애자일과 맞나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SI에서는 애자일이 맞지 않다. 하지만 오늘은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개는요, 저도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풀어야 할 산업 구조상 풀어야 될 문제일 거고요. 제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애자일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다, B2C 회사다라는 정도면 이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 측면은 사용자가 직접 PO를 하고 있고요. 스크럼 팀, 이 두 팀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뭔지 아십니까? 네, SI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SI가 붙는 순간 고객사 PO가 생성이 되고요. 사용자는 실제 사용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스크럼 팀이 있고요. 스크럼 팀 밑에는 비즈 파트너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양기업다, 그렇게 되면 그 고객사 PO가 고객 마케팅 PO, 고객 IT PO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케팅은 실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고요. 고객 IT는 실제 이 프로젝트 매니징을 위한 팀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고요. 각각의 수행팀에 상위 스폰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두 단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단계가 됩니다. 이게 끝인 줄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자체가 여러 팀에 속한 팀이다, 여러 팀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팀이다라고 하면 7 곱하기 2, 3이 되는 게 SI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옆에 동료 한 명 설득하기 힘든 게 애자일입니다. 네,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애자일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애자일 설명회부터 제안 지원까지 사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전 지원 단계는 애자일에 대한 컨센서스를 맞추고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노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착수 지원을 합니다. 애자일 적용 계획, 스크럼 팀 구성, 릴리즈 계획, 여러 가지 계획과 도구 세팅을 하는 시기고요. 실제 세 번째 애자일 교육은 실제 팀원들을 저희 회사로 초청을 해서 스크럼 실습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자일 스크럼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실습 교육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뭐다, 스크럼이 뭐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고요. 실제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는 유저 스토리 워크샵도 진행을 해서 계약은 어떻게 100억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유저 스토리 워크샵을 통해서 실제 숨어있는 니즈를 다시 뽑습니다. 우리가 RFP, PI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PI 컨설팅하고 저희가 요구사항 뽑아낼 시기와 실제 프로젝트 시기와 기간도 1년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그 아이디어를 냈던 분들이 팀을 옮기거나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저 스토리 워크샵을 해서 실제 팀원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협업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법을 가르치고요. 실제 이제 스프린트의 스크럼이 시작이 되면 스크럼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스프린트 플래닝부터 해서 대시보드 구성까지 이제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칭을 직접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프린트 2-3번 정도는 같이 붙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체 차원에서의 그 스크럼 오브 스크럼 진행이라든가 벨로시티 측정, 통합 해고 같은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일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차원에서 크게 높게 살펴보는 그런 리스크나 이슈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보고입니다. 우리 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됐어, 네, 힘들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보고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필요할 경우에 애자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같이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이제 데브옵스 운영으로 넘어가서 데브옵스 체계를 잘 갖춰서 실제 비즈니스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냐, 제가 실제 예를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외 사업으로 한 1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현재 내일 모레 2차 빅뱅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1차 오픈은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파트 10개 스크럼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럼 팀 보이시나요? 노란색 맞죠? 노란색 보이시나요? 요 분들이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었겠죠. 어딘지 모르는 PO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프로젝트 끝날 때 나타나셔서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거쳐서 이분들을 이렇게 팀에 바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네, 이 한 팀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만든 거죠. 당신이 요구사항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구사항 검토하는 것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팀 소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 PO를 다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PO 그룹 내에서도 팀 간 R&R이라든가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끌려들어서 쓸데없는 회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 PO 그룹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달라. 대표 PO를 통해서만 우리는 요구사항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 PO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해주시겠죠. 그 다음 하나 눈여겨볼 게 파트와 프로젝트 매니징 구성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저희가 워터폴에서 하시던 그런 프로젝트 구성 조직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은 점대점으로 스크럼 팀끼리 소통하기는 너무 많으니까요. 10개 팀이니까 스크럼 팀을 대표해서 파트 리더들이 소통을 하게 만들었고요. 컴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윗분들에 대한 대응을 이분들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PM과 거의 같은 레벨로 애자일 코치가 붙어 있습니다. 애자일 코치는요, 이 모든 파트들, 이 모든 스크럼 팀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십을 완벽하게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실제 시작은 13개 스크럼 팀이 했지만 비효율적이다는 판단 하에 10개 팀으로 줄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레벨에서 관리하는 조직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도 본격 확산하기 전에 파일럿으로 움직이는 5개 프로젝트 팀이 움직이는 프로그램 레벨의 조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스크럼 밑에 스크럼 팀 2팀 또는 한 팀이 그런 스크럼 팀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는요, 심지어 위에 스폰서도 다릅니다. 네, 실제 이 5개 스크럼 팀 프로젝트가 스폰서가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폰서 본부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심지어 요 마지막 팀 같은 경우는 애자일을 하지 않는 워터폴로 개발하는 팀도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팀 같은 경우 제가 좀 도식을 좀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당 하나 스크럼 협의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요. 이 5개 모두를 애자일 코치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스크럼 협의체는요, 다시 SO, SOS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 피터림이라든가 레스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 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SO, SOS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고 뭐가 빠진 거 보이시나요? SI 프로젝트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네? 위클리가 빠졌습니다. 다 보이시죠? SI 프로젝트에 위클리 없는 프로젝트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SI에서 위클리 없는 프로젝트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클리를 이 스크럼 오브 스크럼 협의체로 대신했습니다. 숫자로 진척률을 보고하고 이슈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리스크와 이슈될 만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그 현장에서 바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어사인하기 위해서 스크럼 오브 스크럼 협의체 구성을 주에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클리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건 왜 2번 하는데 이게 뭐가 더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들인데
그것들이 단순히 위클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슈만 보고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 이렇게 프로젝트를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뿐만 아니라 저희 PM도 이 SOS 협의체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줄었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스폰서 커미티, 최상위 스폰서한테 주기적으로 인풋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상위 PO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모데이라든가 킥오프 여러 가지 보고를 자주 할수록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럼 팀 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주니어부터 시니어, 미드 주니어, 미드 시니어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스크럼 마스터를 시키실 건가요? SI에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주니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CNC인데요. 네, 미드 주니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미드 시니어다 생각하시는 분, 네, 한 30분 정도 계시네요. 시니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15분 정도 계시군요. 그 주니어와 시니어 달리 말하면 어댑트와 익스피리언스로 대변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니어들은 생각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스피리언스는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어요. 너무 많이 하셔서 경험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에자일에서 익스피리언스일까요? 아니겠죠. 기존의 워터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그동안에 일을 하시던 방법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PM, PL 역할을 그대로 맡깁니다. 대기업은요, 계약부터 해서 행정 처리, 위험, 리스크, 컴 등 스크럼 마스터가 못하는 영역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보고도 많고요. 그런 영역에서 원래 하시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이분들은 PM을 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요, 주니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니어는 SI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네, 사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옆에 스크럼 마스터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옆 사람 볼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보질 못합니다.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니어와 시니어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미드 시니어를 볼까요? 미드 시니어 같은 경우는 한 10년차 이상 정도 분들일 건데 사실 이분들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셔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지시라든가 체크를 중심으로 많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지시하시는 이분한테 이 밑에 주니어들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왜 못해? 야근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많이 하실 거고요. 이 밑에 분들도 용기가 없어서 이분한테, 왜냐하면 이분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미드 주니어를 스크럼 마스터를 시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분보다, 이런 지시하시는 분보다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도 능숙하고 그리고 밑에 주니어가 있기 때문에 주니어는 쉽게 선배한테 요청을 하겠죠. 이런 게 문제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반대로 이 윗분들도 쉽게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대부분 다 이 사람을 스크럼 마스터 시키겠다고 저한테 조직도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스크럼 팀이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스크럼 마스터가 회고를 해서 팀에 문제 있다, 어떤 문제 있다, 얼마나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은 일을 시키시는 입장인데 그 주니어들의 불만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실제 프로젝트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반은 스크럼 마스터, 반은 PO 역할을 한 명이 두 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절대 스크럼 마스터는 PO 역할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시하고 체크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미드 주니어가 적합하다. 제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은 이제 릴리즈 플래닝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100억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프로젝트 착수를 11월 중순에 했는데요. 스프린트 0-1을 12월부터 바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스프린트 주기는요. 요구사항의 도출 정도와 그리고 프로그램의 복잡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빨리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2주 주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그램 복잡도가 높아서 완성도를 좀 높이려면 3주 주기가 적당하다 그러면 3주 정도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좀 불명확해서 2주 주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눈여겨보실 것이 요 스프린트 3개당 클린업 스프린트를 두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스프린트 1 시점에 아키텍트가 완벽하게 나왔을까요? 네, 아니겠죠. 최소한의 아키텍트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키텍트를 계속 그로잉해 가야 됩니다. 스프린트마다 계속 변경된 뭐 권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추가되게 되겠죠. 이너 아키텍트가 많이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3개 스프린트를 모아서 리팩토링을 한다든지 미진한 업무를 수행할 버퍼를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너무 나이스해서 이 스프린트 잘 끝났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개발자들한테 스크럼 팀에게 자유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좋은 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스프린트 3개당 클린업 스프린트를 두도록 했습니다. 버퍼를 가지게 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데모데이를 이 스프린트 클린업 기간에 가진 것입니다. 이 데모데이는 이 스크럼 팀 내에 완성된 여러 가지 산출물 그리고 화면들을 전체 관점 10개 팀을 통합해서 프로세스를 보고 우리 프로세스가 잘 흘러갈 수 있는지 프로젝트 관점으로 같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폰서도 초청을 해서 같이 우리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에자일 하면 불확실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계속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불과 개발한 지 한 달 반, 뭐 착수 석 달 만에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비교표를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존 제가 에자일을 지원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 팀이 생각했던 마일스톤입니다. 분석, 설계, 구축, 전개입니다. 실제 이 시점에는 설계를 한창 하고 있을 시점이겠죠. 그런데 이 데모데이에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사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벌써 화면이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화면이 동작을 합니다. 화면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좀 삐걱대지만 흘러가는 걸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올까요? 실제 제가 앞에 좀 설명 안 드렸지만 이 프로젝트는 감리도 있습니다. 상주 감리가 3분이나 계시고요. 정기 감리가 20명 정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감리를 하는 그런 좀 되게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모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데모데이 전까지는 산출물 다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데모데이를 보시더니 산출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2주 후에 제품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감리분이 실제 제품을 3자 테스트 해주는 걸로 룰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 직전에 하는 정기 감리 때도 산출물 거의 안 보시고요. 실제 오픈을 위한 테스트를 해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속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튼 그러한 기점이 된 거는 이 데모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통합 테스트는 그대로 스프린트에 여기 90, 11 스프린트 3개 정도는 일감이 없는 스프린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스프린트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스프린트마다 품질을 올리고 데모데이를 통해서 통합의 관점에서 또 품질을 올렸기 때문에 이 통합 테스트 때 개발자들이 칼퇴근을 했어요. 칼퇴근. 고객사도 그렇고요. 저희 협력업체도 그렇고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스프린트 내에 2주 만에 뭔가 아웃풋을 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이 통합 테스트 때는 오히려 너무 해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1차 오픈 6월 21일 날 잘했습니다. 2차 오픈은요, 내일 모레 오픈입니다. 2차 오픈은 어떻게 했냐면요, 업무별로 특성이 있어서 1차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로잉된 소프트웨어로 스프린트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실제 제품으로 반영하는 팀이 있고요. 업무가 덩어리가 커서 한꺼번에 오픈한 팀은 내일 모레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내일 모레? 네, 문제 없습니다. 성공했고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가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유저 스토리 워크숍을 이번 프로젝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 워크숍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12월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항목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의 밸류를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 욕먹고 일하던 프로젝트가 아니었고요. 고객사 이제 PO들께서 떡볶이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사주시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사용자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크럼 실습 교육인데요. 이 실습 교육을 통해서 프로젝트니까 다들 처음 뵙겠죠. PO도 처음 뵙고 저희 협력업체도 처음 뵙고 우리 구성원도 처음 뵙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팀의 팀워크를 높이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릴리즈 플래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픈을 하셔도 요구사항은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범위 안에서 밸류가 높은 거를 우선순위 매겨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통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라고 실제 가상의 프로젝트를 릴리즈 플래닝을 실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발생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요구사항의 무제한 증가, 그런 사항이 많이 없어집니다. 개발팀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매겨주자. 이런 식으로 변화 관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일감이 한 3, 40개가 있으면 릴리즈 1, 2, 릴리즈 2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감하게 릴리즈 1에 넣을 거를 분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제 가상의 프로젝트를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해서 그런 좀 변화 관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자일 딜리버리 공정도입니다. 네, 뭐 에자일 좀 해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런 공정도 만드는 사람, 그런 에자일 하는 조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저희가 SI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에자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공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네, I 반복론의 공정도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에자일로 녹여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안감을 처음에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뭐 에자일은 눈에 보이지 않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도를 보여드리면 아 그래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어떤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크럼입니다. 스프린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트 백로그 도출, 보시는 유저 스토리 워크샵을 통해서 직접 개발자와 실제 PO가 붙어서 같이 포스트잇으로 흐름을 그리고 그것들을 우선순위 매기고 실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래닝, 당연히 앞에서 있던 일감을 가져와서 개발팀이 잘게 쪼개는 거죠. 스프린트 백로그, 스프린트 진행할 때 저는 PO를 같이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PO도 처음에 불명확한 요구사항 때문에 개발팀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프린트 진행할 때는 PO도 같이 참석을 하게 만듭니다.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스크럼. 이 모든 과정을 PO들이 참석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책에서는 PO는 뭐 당연히 회고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SIA 업의 특성상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전화로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나중에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점점 해보고 원격지에서 그 다음에 소통을 한다든지 지라 컨플런스를 사용을 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떨어져서 원격지에서 일을 한다. 그것들은 사실 원활하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이 모든 과정을 PO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PO를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PO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 프로젝트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에 PO분들 다 모아놓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뒷짐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의견 내세요. 피드백 주세요. 했더니 아 제가 결정을 해봐야 위에 파트장, 팀장, 위에 본부장님까지 가면 다 바뀔 건데 나는 의견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PO라고 오셨는데 지금 의사결정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스크럼 협의체에 가서 중요한 아젠다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PO한테 권한을 주시던지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직접 리뷰 회의 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그랬더니 원래 PO들한테 권한도 주시고요. 실제 팀장님도 못 믿어 오셨는지 직접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런 제품을 같이 리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크럼 팀을 개발팀에서 3팀 정도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고객사 TF가 구성이 됐는데 TF가 원래 있던 팀이 아니라 새롭게 업무가 만들어지는 팀이어서 팀 간 R&R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6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개발팀은 MSA 단위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3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PO의 눈높이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O들이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스폰서십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스크럼팀 6팀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이 두 팀의 공통으로 소속된 개발자들, 이제 디자이너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PO들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이렇게 6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 PO들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숙도 측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크럼 활동, 스프린트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총 6개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레벨로 잘 가고 있는지 바로미터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측정은 팀 간 뭔가 비교를 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팀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고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성숙도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진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코칭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팀원들 자체는
우리가 요거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더 넥스트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도 측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애자일 발전시키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CNC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역량 육성 대상자로 올 초에 저희 전사 애자일 코치의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직접 역할을 하시라고 애자일 코치와 스크럼 마스터를 전사적으로 한 130여 명 육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자격증도 실제 자격 시험도 의시를 하게 했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자일 코칭 1:1 멘토링입니다. 실제 애자일 코치와 스크럼 마스터 쉽게 교육만으로는 절대 육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 같이 코칭을 갑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코치와 저희 전사 코치가 같이 나가서 페어로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라든가 진행 방법을 실제 온사이트 코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레벨 2 같은 스크럼 마스터의 경우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조직에서 애자일을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실제 하시는 모습을 참관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본부는 절대 애자일을 못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액티비티라도 하나 둘씩 해봐야겠다. 옆에 잘하고 있는 팀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우리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상자를 육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고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과의 접목입니다. 저 앞 세션에 디자인 싱킹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이렇게 업무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앞단에 서비스 기획할 때 저희가 디자인 싱킹을 넣어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낼 수가 있겠죠. 올 초에 저희가 애자일 경과 보고를 하는 중에 디자인 싱킹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 빅뱅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리스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그마하게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MVP 모델을 구현을 했고요. 실제 이거는 동작하는 제품입니다. 실제 동작하는 제품을 5, 6군데 실제 사용을 하게 만듭니다. 사용을 해보시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 좋더라, 시장 반응이 괜찮으면 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서 이렇게 디자인 싱킹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스프린트에 의해서 실제 동작하는 MVP 모델을 개발을 했고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중간중간 받아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모델은요, 그 회사에서 상당히 일하는 방식의 혁신처럼 소개가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TF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디자인 싱킹과 애자일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초가 된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브옵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자일로만 끝내서는 소프트웨어 애질리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운영까지 넘어가야지만 실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애자일을 한 팀을 모시고 데브옵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피플, 프로세스, 툴 3가지 관점에 데브옵스 체계를 정했고요. 그 데브옵스 성숙도, 개발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별
데브옵스 성숙도를 6개 항목으로 목표 성숙도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위크 포인트를 해서 우리가 향후에 나아갈 데브옵스의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을 적용한 게 모바일 티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티월드 앱이 있잖아요. 그게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주간에 상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요일 밤마다 철야 작업을 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ITRM이라고 아시죠? SOR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걷어내고 이 모든 작업 구현을 지라, 컴플런스, 그리고 젠킨스, CI/CD 도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리드 타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5GX 부스터 같은 업무 같은 경우는 이틀 반 전에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텀 단위로 배포를 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비즈니스였겠죠. 그런데 이 데브옵스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즈니스 서포팅이 가능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SI에서 에자일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SI에서는요, 프로덕트 오너가 에자일로 전환된 경우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기존에는요, 사업 초기에 요구사항 좀 내고 프로젝트 말미에 와서 테스트하는 정도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프로젝트 소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피드백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합의를 충분히 끌어내셔야 됩니다. 무작정 PO를 안 친다고 해서 그게 PO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와 같이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PO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스폰서도 잊지 마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PO가 아무리 의사결정을 잘했다고 해서 최상위 스폰서까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위 스폰서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PO 그룹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밸런스입니다. 에자일이 만능인가요? 에자일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떤 프로젝트는 에자일보다 워터폴, 기존의 방식들이 훨씬 더 유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자일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본 다음에 에자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존의 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M, PL, QA, 회사 차원에서 보시면 PMO, 그리고 감리, 이런 기존의 역할자 분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감리가 있는 프로젝트를 에자일 적용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는 산출물 기반, 문서 산출물 기반으로 품질 체크를 하는 분인데 어떻게 에자일과 맞을 수 있겠느냐. 저도 상당히 의구심 많이 들었거든요. 서서히 하나 둘씩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갔습니다. 분명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에자일 코치로서 중요한 게입니다. 밸런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자일 코치는 고객사, 수행사, 협력업체에게 스폰서십을 받아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분들을 같이 같은 레벨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그런 공정성은 있고 나한테 주어진 스폰서십은 없어지게 됩니다. 꼭 중립적인 입장에서 에자일 코치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조언을 하시면 이분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써 계속 신뢰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행사 입장이어서 수행사에 조금 입장을 대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쉽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례입니다. 다음은 석세스입니다. 에자일 프로젝트 하시면요, 무조건 성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를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든 애자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애자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자일을 적용했다. 프로젝트 실패를 하잖아요. 그 모든 화살이 애자일로 다 꽂힙니다. 다른 핑계는 다 없어집니다. 애자일로 다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 워터폴로 해도 잘 되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선택을 하십시오. 리스크가 적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성공을 하시고 그 작은 성공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주위 분들한테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이 애자일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즉시 해결한다든지 성과 측정 및 분석을 게을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자일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이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관리하는 방식을 저희가 익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4년 전쯤에 SI에서 프로젝트를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신환균 님한테 이제 전화로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SI에서 애자일 프로젝트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저희 사례도 있으시고요. 이제 SI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공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발판으로 삼아서 돌아가셔서 바로 프로젝트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같은 SI에서의 애자일에 대한 페인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